자, 1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지에 A2국이 나오고 A2 중에 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라고 나왔으면은 이 유형은 매칭 소거형이죠. 전형적인 매칭 소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2국 중에 해당 보고서의 조건들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소거해서 실제로 각국은 어디냐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침착하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보고서를 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은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이런데 에너지를 주면서 읽지 마시고 가볍게 읽으면서 각국이 뭐 이런 것들을 각국이 뭐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구나 뭐 한 건데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가볍게 스쳐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조건을 읽어야죠.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2022년 우편 서비스 제공반 배표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각국은 이런 게 조건인 거죠. 각국은 이 비율이 세계 평균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비율보다 높았다. 이렇게 표기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제가 표시를 해준 거지. 실제로 눈으로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조건. 각국은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세계 평균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비율보다 높았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표를 보시는 거죠.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이거보다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지 하고 보니까 A는 바로 아니에요. 그렇죠. A는 평균보다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이것보다도 낮아요. A는 이제 소거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밑에서도 소거를 해줄게요. 근데 다른 국가들 다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은 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읽으면은 한편 각국의 12년 대비 2022년 국내 우편 시장 규모는 감소하였다 하는 것도 이 12년 대비 2022년 국내 우편 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플러스이냐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플러스인 이국이 삭제되는 겁니다. 이국을 소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조건 각국의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는 세계 평균인 1428명보다 70% 이상 많았다. 이런 것도 줄치라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화면상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꼭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 많으냐고 했는데 남은 BCD 국 중에 이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 이 수치들이 이 세계 평균보다 70% 이상 많으냐고 물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하려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1428의 70%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면 다음 조건으로 좁히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70% 계산하기가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넘어가. 그 다음 조건을 보면은 4번 조건을 보면은 각국의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를 살펴보면 세계 평균보다 적어.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가 세계 평균보다 적대요. 이 개념이 세계 평균보다 적은 애들은 지금 B, C 국으로 D국은 제거되는 거죠. D를 소거해주고 나면은 이제 남은 게 B랑 C밖에 없어요. B랑 C밖에 없는데 아까 해결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 BC가 갈리겠죠. 이 3번 조건으로 BC가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조건을 보면은 각국의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는 세계 평균인 1428명보다 70% 이상 많아. B, C 둘 중에 이 수치 두 개 중에 하나는 70% 이상 많고 하나는 70% 이상 많지 않겠죠. 그럼 누가 안 많겠어요? 당연히 C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C국이 소거되게 돼 있고 남은 거는 B국만 남게 되는 거예요. B국.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매칭 소경을 푸실 때는 그냥 침착하게 푸시는 게 좋아요. 요령을 부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건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서 한 국가씩 이렇게 소거를 침착하게 해 나가시는 게 매칭 소거형의 포인트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불필요한 사고의 어떤 사고방식, 불필요한 사고를 하지 않는 사고방식 제가 기본 강의에서 강조하는 그 방식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3번 조건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70% 이상 많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쉬운 조건을 판단해서 후보를 이렇게 좁히고 나머지 하나만 70%를 넘을 거니까 안 되는 애들은 당연히 C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3번 조건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전형적인 보고서 선지형 문제 유형이죠. 이런 유형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난이도가 쉬우니까 꼭 그냥 풀고 가시라고.
첫 번째 조건을 봅니다. 일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70.8, 58.3으로 가장 높았다. 일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70.8, 58.3으로 이 중에 셋 중에 가장 높은 거 맞죠? 그럼 단순히 그냥 비율을 비교시키는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오르니까 3번, 4번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구조상 니은은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본다고 생각하면 중학교는 체험처 수용 인원 규모 초과, 고등학교는 이거 수요 기반 체험처 미확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키워드 단어가 위에 표에는 없으니까 밑에 표를 봐야 되는 거죠. 밑에 표를 보면은 중학교에는 얘가, 고등학교 때는 얘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이건 맞죠. 그래서 2번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율이 이동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교원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하였다. 미반영 이율이 이동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 응답한 교원의 수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일하였다. 이거 동일한 건 비율이고 물은 거는 교원의 수죠. 이런 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건 비율인데 수가 동일하냐고 명제에서 물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 비율의 모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수가 여기 비율이 합계 100인 비율이긴 한데 모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각주를 보면은 21년 조사 학생 의사 반영준들을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미반영으로 응답한 비율 이게 모수가 되는 거고, 전체 학생 수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각주에는 없었으니까 제목으로 가보면은 각국의 교원이 2,000명이구나. 그리고 중학교 2,000명이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00명이구나. 이렇게 돼서 모수가 1,000명 곱하기 13.8 그리고 1,000명 곱하기 12.5가 각각 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걸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도, 교원의 수도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일종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리을 선지를 이 비율을 실수로 착각하게끔 하는 그런 함정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3번 선지, 딱 봤을 때 왁구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 이런 걸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추필자형이 되는 겁니다. 뻔한 유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보통 이제 선지가 글로만 나와 있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유형 출제 방식이 21년도 7급에 처음으로 출제되더니 저는 이제 이게 5급에서도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2년 5급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되나 싶었는데 23년 7급과 24년 5급에서 다시 이런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필자인데 그냥 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과 그래프가 함께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가 한 페이지에 넣기 빡빡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선지가 있겠죠. 성질을 한번 적고 시작해 볼게요. 선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이렇게 선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필자의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제가 항상 접근하는 방식은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자료와 선지를 먼저 읽으라. 자료와 선지를 먼저 읽어서, 선지와 자료를 먼저 읽어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보고서에서 찾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 전년 대비 2022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지를 읽고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읽지 말고 바로 자료로 와서 자료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전년 대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21년 대비 사교육비의 증가액은 여기서 그냥 빼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2.7이고 여기서는 초등학교가 2.7 맞죠, 증가액이. 그러면 보고서를 읽을 필요도 없이 이 기억 선지는 자료에서 이미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보고서를 쓰기 위해 추가로 필요할 리가 없죠. 이미 자료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였는데.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기억 같은 선지가 있으니까 보고서를 읽으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를 보고 자료를 본 다음에 뭐 없을 때
자료 안에 없을 때 보고서를 판단하는 순서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남은 선지는 3, 4, 5번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2021년과 2022년에 분야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분야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라고 해서 이 정보가 자료에 있느냐 하러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분야별로 사교육비는 있어요. 이게 사교육비인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예요. 이거는 사교육비 총액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데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보고서에서 이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가 하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훑으세요. 사교육 문단 단위로 훑으시면 돼요.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훑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사교육비 총액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비 총액 중 이런 사교육비 총액 중 이런 거 대충 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드디어 나왔어.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고 보니까 이거는 분야별 사교육비인데 이거는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예요. 그럼 이건 다른 얘기죠. 이건 표 1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 선지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필요가 없는 거고 답이 5번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아주 기억이 바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를 보고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 순으로 가는 게 보다 평균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 풀었던 흔적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가 A2국으로 돼 있고 문두의 A2국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매칭 소거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서에서 조건을 잘 살펴서 침착하게 A, B, C, D, E국 중에 하나씩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침착하게 조건을 읽으면서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각국의 3대 3은 어쩌고 살펴보면은 남자는 14년과 19년 모두 암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첫 번째 조건이죠. 이거부터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남자는 14년과 19년 모두 암이 1이고 순환기계가 2이고 암이 1이고 순환기계가 2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쭉 판단을 해봅니다.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체크하지 말고 보여드리려고 체크하는 거지. 여러분 눈으로 가볍게 보세요. 이건 다 맞아. 그럼 1번 조건 때문에 소거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보는 거죠. 2번 조건을 보면은 그에 반해 여자는 14년과 19년 모두 순환기계가 가장 암이 다음으로 높았다. 14년과 19년 모두 순환기계가 1이고 암이 2위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것 때문에 틀렸죠. 첫 번째. 그러니까 A국은 2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국을 보면은 순환기계가 1이고 암이 2위여야 되는데 바로 아니죠. B도 바로 소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 D국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적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B국만 소거해주면 되는 거죠. 이번 조건으로. 3번 조건, 남자와 여자 모두 14년 대비 19년 암과 순환기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3번 조건, 남자와 여자 모두 14년 대비 19년 암과 순환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호흡기계는 높아졌다. A, B는 봤으니까 A, B 다시 절대 보지 말고 남녀 모두 이제 이런 구조로 봐요. 14년 대비 19년 암과 순환기계는 낮아졌으나 이렇게 했을 때 낮아졌으나 여자도 낮아졌으나 호흡기계는 이렇게 가면서 올라갔는지를 체크해보면 돼요. C는 이제 충족이 됐죠. 그 조건에. D는 어때요? 암은 낮아졌고 순환기계도 낮아졌는데 호흡기계는 높아져야 되는데 호흡기계가 낮아졌죠. 남녀 둘 다. 그러면 D는 틀린 거죠. D가 소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 E도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E나마 맞았던 것 같아요. 4번 조건 14년에는 호흡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 남자와 여자 모두 암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C랑 D군만 보면 되는 거죠. C랑 D군만 보면 되는데 14년에는 호흡기계가 암의
남녀 모두 이게 암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19년에는 암의 절반을 넘었어야 되는데 C국은 못 넘었죠. C국 바로 소거되는 거고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죠. 매칭 소거형은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해요. 침착하게 풀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1턴에서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표는 어쩌고저쩌고 옳지 않은 것에 체크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기 시작할게요. 심사 완료자 중에 인도적 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심사 완료자 중에 인도적 체류자의 비중 이 숫자 대비 이 숫자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가 절대 분수 따로 적지 말고 이거 분모 대비 분자가 매년 감소하는가 보기 위해서는 연도가 5개나 있으니까 1대1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말고 크게 한번 훑으세요. 크게 이 흐름과 이 흐름을 크게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모는 일관되게 커지는 흐름에 있는데 이 분자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일관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분수가 매년 감소 안 하려면은 언제를 봐야 돼요? 감소한 해는 이런 해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죠. 증가한 해 중에서도 어떤 해를 본다? 이렇게 증가한 해들이 있죠. 세 번의 증가한 해가 있는데 이게 증가한 해들 중에서도 얘는 이 분자는 크게 증가 안 했는데 크게 증가했는데 분모는 적게 증가한 이런 해가 뭐랄까 발레가 되는 거죠. 발레가 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먼저 이 두 개를 이 19년, 20년을 먼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분모는 조금 10%도 안 되게 증가했는데 분자는 10%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년 감소 안 했다. 적어도 20년은 증가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선지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 5 선지가 있을 때 저보고 선지를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1번부터 봐요. 이렇게 쉽게 1번부터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요즘 최근 3개년 기출에서 이런 게 작정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이나 막 5번부터 보면서 요령을 부렸는데 마지막에 1번에서 답이 나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1번부터 보고 내려갔는데 5번이 답이다?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 왜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 혼자 괜히 요령 부리겠다고 막 5번, 4번, 3번 이렇게 보면서 올라왔는데 1번이 답이야. 그러면 멘탈이 지금 겨우 5번인데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남들은 이거 30초 안에 풀었을 텐데 나는 이거 다 선지 다 보느라고 2분씩 걸렸어. 3분씩 걸렸어. 그럼 아주 억울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1번부터 봐도 답이 5번이다? 남들도 다 그랬겠지. 특별히 손해본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죠.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냥 1번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 선지 유형 중에 어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나중에 보고 쉬운 건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선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판단하는데도 고정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선지를 보고 이 선지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걸 판단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선지마다 몇 초씩 고정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 없이 1번부터 바로 보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답은 1번에서 나왔지만 이 문제는 뭐 선지 단위대로 다 함의가 있는 거니까 2, 3, 4, 5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0년이다. 증가율 유형이죠.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 2020년이라고 했으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제일 낮은지. 편차를 기준으로 보세요. 증가를 구하지 말고 24 정도 증가했어요. 75라는 숫자 대비 99가 24 정도 증가했는데 그럼 그 24가 몇 %인지 구하지 마세요. 여기서 24 정도 증가했구나. 적지도 말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18년은 어때요? 23 증가했어요. 근데 모수가 50이에요. 얘는 75였는데 당연히 18년에 23이 많이 증가한 거죠. 17년은 어때요? 17년도 24 정도 증가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증가한 24가 큰 거죠. 15년은 13 증가인데 15 대비 13이 차지하는 정도는 75 대비 24는 비교할 여지가 없죠. 당연히 19년에서 증가한 게 적게 증가한 거죠. 이게 적게 증가한 거다. 그래서 가장 낮은 해는 2020년이 맞아요. 그 다음에 난민 인정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19년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난민 인정률이 뭐지? 하고 보니까 각 주의 심사 완료자 대비 난민 인정자라는 게 있고 이 비율을 비교하는 건데 그게 가장 낮은 해가 2019년이냐고 물었으니까 19년부터 보세요. 그럼 19년은 이 모수는 두 번째로 크고 충분히 큰데 이 비율이 거의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럼 어떤 걸 판단해야겠어요? 당연히 얘네 둘 같은 게 후보가 되는 거죠. 근데 얘 둘이 모두가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할 여지도 없이 10% 넘잖아요. 비교할 여지도 없이 2019년이 가장 낮은 게 맞습니다. 이런 거 판단하는데 저지펜을 쓰면서 판단할 필요가 없죠. 다음 산으로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와 신청 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는 같다.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는 지금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는 2020년, 신규 신청 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도 2020년. 당연히 같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심사 인력당 1인당 신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한다. 심사 인력 1인당 신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는지. 이게 뭐 심사 인력이 깔끔한 수다 보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16년, 17년으로 갈 때는 얘는 그대로 있는데 당연히 증가한 거고 17년, 18년으로 갈 때는 심사 인력은 1.5배가 됐는데 이거는 24만큼 늘었기 때문에 1.5배를 훨씬 넘게 늘었어요. 28 대비 24니까. 그래서 늘었고 2019년으로 갈 때는 30에서 40으로 늘어서 3분의 1이 늘었는데 여기서는 52 대비 23이 증가했어요. 23은 52의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것도 늘었고 그 다음에 19년에서 20년으로 갈 때는 10만큼 늘어서 4분의 1 증가했는데 여기는 24만큼 늘어서 이것도 75의 4분의 1이 훨씬 넘죠. 20과 80이 예쁜 4분의 1인데 그렇게 생각해주면 매년 증가한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의 난이도도 상당히 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에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1번에서 5번까지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